오종혁 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황 선생님의 연시조 도산 12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565년 벼슬에서 물러나서 향리로 돌아옵니다. 이 도산 서원에서 후학을 양성할 때 지은 그런 노래입니다. 자, 내용에 가시면요, 이제 구수와 십수, 십일수 이렇게 세 개의 연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구수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뵀다. 이 말은요, 고인이라는 것은 옛날 성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성현들. 그래서 나도 못 보고 나를 못 보고 나도 그 고인을 못 봤다. 그렇죠? 대꾸법이네요. 대꾸법. 유사한 문장 구조가 지금 활용이 되면서 리듬을 지금 형성합니다. 고인과 나 대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인을 못 봐도 그죠? 고인을 못 봤지만 가던 길 앞에 있네. 여기서 이제 가던 길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가던 길은 학문 수양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보고와 못 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종장의 아니 가고 어찌할까와 이어져서 마땅히 못 배웠던 이 고인이 가던 길에서, 즉 학문 수양의 길, 즉 학문의 길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학문을 통해서. 그래서 시적화자의 의지가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리법을 썼고요. 연세법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반성하는 자세는 문제에 출제됐습니다만은 이러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고인과 나가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나와 옛 성인, 고인이 서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초장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학문수양이라는 이 가던 길을 매개체로 해서 고인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나가 고인이 가던 길, 즉 학문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 길을 걸었던 고인의 삶을 본받아서 행하겠다라는 그런 실천적인 다짐이 여기에 드러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세법은 요 못 빼도 못 봐도 이런 부분, 길 앞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걸쳐 있기 때문에 연세적인 표현인 겁니다. 자, 십수로 가시겠습니다. 십수에 가시면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이 십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십수와 십일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과거입니다. 과거. 몇 해를 버려두고 뭔가 이제 반성적인 그런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가 다니다가, 그렇죠? 쓸데없이 어디가 쏘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느냐. 현재는 지금 다시 원래 이치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이제야 돌아왔으니 딴 데 마음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죠. 당시와 이제라는 시간된 표현을 써서 상황 변화, 그죠? 상황이 변했죠. 그 기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당시와 이제야 이러한 시간 표시에 의해서요. 그다음 두 번째, 당시에 가던 길, 즉 학문 수양의 길을 버렸다가 이제야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왔다는 거군요. 상황이 변한 거죠. 그래서 화자가 앞으로 삶의 방향을 뭐 하는 겁니까? 다지고 다지는 결의하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점이라는 것은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딴 데 마음을 먹지 않으리 이 말입니다. 마르리라는 것은 부정 표현이고요. 성인이 가던 길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 즉 벼슬길에서 헤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자세가 지금 들어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당시에 가던 길, 딴 데가 하면서 뭡니까? 대비가 되고 있죠. 대비. 대비적인 표현을 써서 학문 수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것, 즉 벼슬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쏟지 않은 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뭡니까? 화자의 의지,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있어서는 힘을 쏟지 않겠다. 즉 학문 수양에만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가던 길은 이제 학문의 길이고요. 딴 데는 이제 벼슬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소재의 관계는 대비 관계다. 그렇죠. 이제야 다시 그 길만을 걷고 딴 데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화자의 아주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겠다. 이거 새로운 도전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또 고인이 가던 길을 걷겠다는 이 화자의 다짐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가겠다. 이것도 아니죠. 모험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과거에 갔던 길들을 다시 돌아와서 반성하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당시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제 11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수, 10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시험 대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 청산, 유수, 그렇죠? 자연이죠.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느냐. 이건 뭡니까? 이 청산과 유수는 어떻다는 거예요? 항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항구성.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영속성, 그렇죠? 불변성 이런 거. 이런 것이 바로 청산과 유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치지 말자. 청산과 유수를 본받자 이거예요. 만고상청. 만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항상 풀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고전 보면 거의 자연 나오면 뭐 자연 친화다, 뭐 물화일체다, 예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아닙니다. 아셨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청산과 유수는 영속성, 아까 설명했던 아주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런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자연처럼 학문의 길을 끊임없이 걷겠다는 시적화자의 의지가 강조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연 그 자체 아름다움 예찬 아니다 이거죠. 자연과 하나 되는 물화일체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또 자연과 유수를 청산과 유수를 보며 만고상청하겠다는 화자의 의지입니다. 의지. 또 자연의 속성을 학문에 대한 다짐 이것과 연결시켰죠. 그리고 물화일체 삶의 과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화일체가 아니에요. 또 청산과 유수의 공통적 속성이 우리도 그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결의 아셨죠?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학문에 대한 정진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청산과 유수의 영속성이죠. 그리고 자신도 이와 같이 본받아서 끊임없이, 그렇죠? 끊임없이 변함없이 학문의 길을 걷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연시조입니다. 모두 12수고요. 4대부 시조죠. 4대부가의 시조. 사원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이 가던 길이 중심 소재고 주제는 이제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다집니다. 시대는 이제 1565년이고요. 의지적, 교훈적, 도학적인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편상 특징에 가시면 첫 번째 이제 12개의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12수. 그러니까 6곡은 언지라고 합니다. 언지. 그러니까 자연에 붙여 사는 뜻을 노래하고요. 뒤에 6곡은 언학이라 그래가지고요. 학문 정진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된 부분은 바로 학문 정진에 대한 노래를 다진 그런 부분이 출제된 겁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지문으로 제시한 부분은 이제 후 6곡 언학이죠. 그렇죠? 서민이 남긴 학문의 길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굳은 다짐. 이게 나온 거고요. 세 번째,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본 거죠. 당연히 고인이 남긴 학문의 길을 영원히 따르겠다고 한 걸로 봐서 의문형 어구를 활용했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 나왔죠. 어디서요? 어찌할까라는 구수에서요. 그렇죠? 서리법이 쓰이면서 화자의 다짐을 보여드렸고 10수에서는 이제 돌아왔는가라는 의문형 어구를 썼습니다. 자, 모두 앞구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 반복해서 내용을 연다. 이게 연쇄적인 표현인데요. 구수에서는 이제 초장 고인도 못 뺀다.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네. 이런 부분, 가던 길, 고인, 이 부분. 이래서 이제 연세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0수에서는 이제 중장에 보면 이제야 돌아왔는 거 할 때, 어떻습니까? 중장에 이제야 돌아왔으니라고 봤죠? 이런 부분에서 연세법을 썼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이 깨닫고자 했던 이 도를 고인이 걷던 길에 비유했죠. 비유죠. 그렇죠? 그리고 서리법을 활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다졌고요. 또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화자의 태도로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연시죠. 이황의 도산시비고 이것과 아울러서 이의 고산 구곡과도 역시 같이 함께 묶어서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